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입안이 씁쓸합니다. 잘 지내? 라고 물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전화를 걸기 전에는 그냥 안부를 묻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소리를 듣고 나니 안부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잘 먹고 다녀? 건강은 괜찮아?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어디선가부터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대답이 짧으면 조금 더 물어보게 되고 예상과 다르면 말투가 조금 굳어집니다. 그래도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말을 하고 나서야 이게 안부인지 확인인지 모호해집니다. 가족은 응, 알았어라고 대답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괜찮다는 뜻인지 빨리 끝내고 싶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면 남는 건 석연치 않은 기분입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너무 간섭한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못 말한 건 없습니다. 그저 걱정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묻고 싶었던 건 안부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잘 지내? 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내고 있어? 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말로는 똑같이 잘 지내? 라고 물어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건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은 원래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거는 건지, 불안해서 거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거는 건지. 처음에는 분명 그냥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나면 자꾸 다른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요즘 일은 어때? 그 사람이랑은 잘 지내? 건강은 챙기고 다녀?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심이지만 그 밑에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혼자 괜찮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은 확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지고 대화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확인하면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확인할수록 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괜찮다는 대답을 들어도 정말 괜찮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을 들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게 되고 물어볼수록 대답은 짧아집니다. 대답이 짧아지면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집니다. 이 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돌이켜보면 처음엔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낸다는 것에 기준이 생긴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잘 지내는 거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는 거라는 기준. 그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은 내 경험에서 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겪어온 일들, 내가 후회했던 선택들. 그것들이 쌓여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나중에 힘들다. 이 길은 내가 가봐서 아는데 험하다. 이 말들은 모두 진심입니다. 실제로 내가 겪어봤고, 실제로 힘들었고, 실제로 후회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 길로 가는 걸 보면 맞고 싶어집니다.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전달될 때는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말하는 사람은 걱정이지만 듣는 사람은 압박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생깁니다. 전화는 줄어들고 대답은 짧아지고 만남은 뜸해집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집니다. 왜 연락을 안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피하는 건가? 불안은 또 다른 확인을 부르고 확인은 또 다른 거리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꾸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정말 가족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냈으면 좋겠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의 행복이고 후자는 나의 안심입니다. 전자는 상대의 기준이고 후자는 나의 기준입니다. 전자는 상대를 믿는 거고 후자는 상대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족에게 느끼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불안일까요? 관심일까요? 통제일까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있고 불안도 있고 관심도 있고 통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율입니다. 사랑보다 불안이 크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관심보다 통제가 크면 관계는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과 딱딱함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가족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서운하고 연락이 뜸하면 섭섭합니다. 이 감정들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가족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가족이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런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바꿔야 할까요? 가족이 내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래 머뭇거립니다. 가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기대를 내려놓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가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느 순간부터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했고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쌓이면서 조금씩 바뀌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건강하게만 지내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탈하게만 지내라였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이 정도는 되어야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괜찮은 거고 이 정도는 되어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이 나이면 이 정도 일은 해야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기준이 생기면 비교가 생깁니다. 다른 집 자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 가족은 어떻게 사는지 자꾸 눈이 갑니다. 비교는 불안을 키웁니다. 우리 집만 이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불안이 커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도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재촉이 섞여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압박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조금씩 경직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 한숨부터 나오고 만남 약속을 잡을 때 망설여지고 대화할 때 방어적이 됩니다. 한쪽은 왜 이렇게 피하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왜 이렇게 간섭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억울합니다. 한쪽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피하냐고 하고 다른 쪽은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냐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둘 다 상대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의무처럼 모이고 생일이 되면 형식적으로 연락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녀? 응. 대화는 짧아지고 침묵은 길어집니다. 그 침묵이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분명 서로 좋아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했고 이야기하면 재미있었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이야기해도 재미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사람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이고 여전히 가족입니다. 바뀐 건 마음의 무게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주고받던 말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골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만나던 사이가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무게는 어디서 온 걸까요? 돌이켜보면 기대에서 왔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 정도는 챙겨야지. 이런 기대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무거워진 겁니다. 기대는 비처럼 작동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챙겼으니까 너도 조금은 신경 써야지. 이건 계산은 아니지만 어딘가 계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연락 한 번 없지?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고마운 줄 모르지? 서운함은 말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돌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바쁘긴 한가 보네.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들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서운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어렴풋이 알지만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운함을 받아주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걸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운함은 더 커집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역시 내 편은 없구나.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는 멉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 있는 것 같고 대화를 해도 겉도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원래 가족은 이런 거지.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가족은 원래 이렇게 무겁고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편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머뭇거립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쌓인 기대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굳어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지내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하고 답답하지만 안전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더 나빠지면 어쩌지? 괜히 손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운 얼굴을 하고 살았을까요? 가족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질문들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니, 답은 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가족 관계가 유독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지만 가족은 그게 어렵습니다. 친구는 안 만나면 그만이고 직장 동료는 퇴근하면 끝이지만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걱정되고 연락이 없어도 신경 쓰이고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이 끈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녀를 향한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자녀는 내가 키웠고 내가 품었고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일이 곧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자녀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자녀가 실수하면 내가 불안하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맞고 싶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지나치면 자녀의 삶과 내 삶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저 아이가 잘 되면 나도 성공한 거고 저 아이가 잘못되면 나도 실패한 거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자녀의 모든 선택이 부담스럽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결혼을 미룬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하면 내가 키운 게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 모든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은 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안심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진짜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자녀가 선택한 길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길이 내가 보기에 힘들어 보여도, 설령 그 길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자녀가 선택했다면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 선택이 얼마나 후회를 남기는지 우리는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맞고 싶어집니다.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마. 나처럼 후회하지 마.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 이 말들은 진심입니다. 정말로 자녀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삶이라는 기준이 결국 내가 정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후회했던 것, 내가 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기준으로 자녀의 삶을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인정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자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는 말 이해하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런 말들 뒤에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걸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 뿐이고 그 삶이 부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막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두는 게 어렵습니다. 자녀를 믿고 싶은데 자녀의 선택이 불안합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싶은데 자녀의 기준이 낯섭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존중하고 싶은데 간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섭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고통이 생긴다. 사랑은 본래 가볍습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기대가 섞이면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잘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런 기대들이 쌓이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는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자녀는 숨이 막히고 부모는 답답하고 둘 다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이 가장 아픕니다. 사랑하는데 가까워지지 못하고 곁에 있는데 멀게 느껴지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정말 자녀의 행복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행복을 원하는 걸까요? 정말 자녀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춰 살기를 바라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래 머뭇거립니다. 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인정하고 싶으면서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은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내려놓으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건가요? 그럼 무관심해지라는 말인가요? 가족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건가요?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건가요? 가족을 내려놓으라는 건가요? 그럼 관계를 끊으라는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 내려놓는다는 말이 점점 더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건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나의 집착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건 관심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간섭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건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힘들 때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놓아야 할 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내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사랑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덧붙였던 것들이 거쳐지면 진짜 사랑만 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든 사랑한다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아낀다가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아낀다입니다. 성공해야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조건부 사랑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착하면 사랑받는다. 잘하면 인정받는다. 성공하면 자랑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랐고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낯설고 어딘가 불안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면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두는 건가? 기대 없이 대하면 저 사람이 나태해지는 건 아닐까? 통제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들이 우리를 다시 붙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통제하고 기대했는데 관계가 좋아졌나요?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간섭하고 확인했는데 마음이 편해졌나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조건을 달았는데 사랑이 잘 전달됐나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때입니다. 붙잡는 대신 놓아주고, 통제하는 대신 믿어주고, 기대하는 대신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참아보는 겁니다. 오늘 한번 조언하고 싶은 말을 삼켜보는 겁니다. 오늘 한번 기대와 다른 대답을 들어도 받아들여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요즘 뭐하고 지내? 까지만 묻고 그 다음 질문은 참아보는 겁니다. 대답이 짧아도 그래 잘 지내라고 받아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도 그렇구나라고 끝내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향한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전화할 때 덜 긴장되고 만날 때 덜 부담스럽고 대화할 때 덜 조심스럽습니다. 양쪽 모두 숨통이 트입니다. 한쪽은 더 이상 확인당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쪽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은 더 이상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쪽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확인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궁금해서 하는 대화. 기대를 전달하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대화. 통제하려는 대화가 아니라 함께하려는 대화. 이런 대화는 가볍지만 깊습니다. 오래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많이 묻지 않아도 알게 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관계 아니었을까요? 무겁지 않은데 깊고 부담스럽지 않은데 가까운 관계. 그런 관계는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붙잡을 때가 아니라 놓아줄 때, 요구할 때가 아니라 존중할 때, 통제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은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 때 평소처럼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질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잘 되고 있어? 건강은 괜찮아?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질문들이 줄줄이 이어지려 할 때 오늘은 한 번만 첫 번째 질문까지만 하고 멈춰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대답을 듣고 그래 잘 지내라고만 하세요. 그 다음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오늘은 참아보세요. 그냥 잘 지내서 다행이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보세요. 처음엔 이상할 겁니다. 뭔가 덜 물어본 것 같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견뎌보세요. 그 불안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확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야만 가족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가족은 원래 괜찮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언하고 싶은 말을 참아보는 겁니다. 가족이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내 생각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오늘은 한 번만 조언 대신 공감을 해보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조언은 상대를 가르치려는 마음이지만 공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조언은 내가 더 잘 안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공감은 내 생각이 궁금하다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한번 조언 대신 공감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상대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어질 겁니다. 다른 집 자녀는 벌써 이렇게 하던데. 요즘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산다던데. 하지만 오늘은 한 번만 비교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의 속도로, 우리 가족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느려 보여도, 그게 다르게 보여도 그게 우리 가족의 길입니다. 비교는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간섭을 만들고, 간섭은 거리를 만듭니다. 오늘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족의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네 번째는 기대를 말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기대는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말로 꺼내는 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오늘은 한 번만 삼켜보세요. 기대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기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짓눌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때로 상대를 올가매지만 신뢰는 상대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은 기대 대신 신뢰를 보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 중에 하나를 해보려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려다가 결국 물어보게 되고, 공감하려다가 결국 조언하게 되고, 비교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비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한번 다르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해보면 됩니다. 내일 또 실패하면 모레 해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역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시도하면 언젠가 바뀝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쌓이면 어느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나의 마음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가족을 어떻게 대했나? 말하지 않았던 기대가 있었나? 참았던 조언이 있었나? 비교하지 않으려 했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그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자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못을 찾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 내가 이걸 원했구나. 아, 내가 이게 불안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다음엔 조금 나아집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전화할 때 질문 하나를 줄이거나
조언 대신 공감을 하거나 비교하지 않거나 기대를 말하지 않거나 실패를 받아들이거나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하루가 쌓이면 언젠가 관계도 달라집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딱딱하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멀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천천히 조금씩 오늘부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지금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자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가족에게 전화할 때 질문 하나를 덜 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조언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한 번만 삼켜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도. 그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언젠가 관계는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이야기,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